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유튜브 수익보다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ung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은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디군 딱 들었을 때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두 개를 좀 결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베스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답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상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또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 메일이 와가지고 만나셨죠? 네네네. 어떤 분이었나요? 화장품 비즈니스 하고 싶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은 수입 제품들이고, 그 외에 이제 자기 브랜드를, 나만의 OEM 브랜드를 런칭해서 화장품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었거든요. 또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저는 모르죠.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도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게 낫냐 아니면 대행을 맡기는 게 낫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했던 말은 여러 번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뭐냐면 광고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나서 직접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 건지를 결정을 해야지,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 직접 운영을 하던 광고 대행을 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디가 옷을 만드는데 옷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어. 근데 에디가 옷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에디가 옷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어. 근데 옷에 대한 만드는 걸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맡길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맡겨서 나온 퀄리티를 보고 에디가 거기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세상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밀고 들어오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직접 운영해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직접 운영하면 개판을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어디에다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가 가장 효율이 좋고 B는 중간이고 C가 제일 낮다. 그럼 당연히 A의 리소스를 제일 많이 투입해야 될 거고, 그 다음 B일 거고, 그 다음 C일 거고,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A, B, C 중에 뭐가 제일 효율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A, B, C를 동일한 리소스를 투입한다던가, 그러면 C에 이만큼 리소스를 투입하는 건 그만큼 손해가 되겠죠? A에 이만큼 리소스를 투입하는 거 역시 손해가 되겠죠? 왜냐면 이만큼 투입해야 되는데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요만큼밖에 투입 안 했으니까 요만큼은 손해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근데 누구에게 대행을 맡겼어.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뭐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늘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딱 대행을 누가 맡겼을 때 몇 마디만 대화해도 딱 압니다. 아, 이 사람 초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초짜야. 어차피 내가 어떻게 운영해도 이 사람 몰라.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눈탱이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운영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의 대행사들이 있겠죠? 근데 눈탱이를 쳐도 이 사람은 몰라. 적당히 운영을 해도 이 사람은 몰라. 내가 잘 해도 이 사람은 몰라. 왜? 온라인 마케팅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운영하냐?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맡기냐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대행을 맡긴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온라인 대행사의 수익 구조가, 만약에 에디가, 제가 온라인 대행사예요. 에디가 광고주입니다. 저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그럼 제가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요? 에디가 결제하는 금액의 많으면 15%, 맥스 20%, 그 다음에 평균이 15%, 좀 적을 경우에는 10에서 12%?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에디가 한 달에 광고비로 500만 원을 결제하면 맥스, 그러니까 대형 대행사일 경우에는 20% 수익이 남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20%면 100만 원 수익이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견 대행사. 가장 좀 대행사 규모가, 그러니까 숫자도 많겠죠? 중견 대행사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15%. 그러면 에디가 500만 원을 결제하면 500만 원은 15%면 75만 원인가요? 네. 저한테 75만 원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중소형,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대행사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2%, 12%로 예를 들면 500만 원에 12%면 60만 원. 자, 내가 에디 광고를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봐줬을 때 내가 60만 원에서 75만 원이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다해서 봐줄 수 있을까요? 60에서 75만 원의 수익이 남는데.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유튜브 수익보다 많은데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물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우리 이 생태계는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면 내가 갑질을 하면 이 사람이 장난치나 이러면서 그냥 거래를 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별로 못 버니까. 그러면 내가 광고를 맡긴다. 근데 내가 보통 듣보잡 자영업자가 한 달 매출이 5천이 나온다 쳐봐요. 그럼 광고비가 10% 쓴다 그러면 5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5% 쓴다 그러면 750만 원. 근데 매출이 5천이 나오는 업체들도 그렇게 흔하진 않겠죠. 5천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업체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5천을 기준으로 잡아도 광고비가 500에서 750만 원인데 500에서 75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들이 얻는 수익은 기껏 해봐야 100만 원 앞뒤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업체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면 빅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광고 버짓이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는 버짓이 예를 들면 5천에서 7천 혹은 1,000, 1억까지도 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수익을 15에서 20% 잡았을 때 그 병원의 광고를 내가 대행함에, 내가 매니지먼트 함에 있어서 수익이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광고를 해주죠. 수익이 그만큼 나오니까. 근데 듣보잡 자영업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이 4천, 5천 나온다? 광고비를 400, 500, 뭐 700 쓴다? 그 정도는 얻는 수익이 100 전후예요, 100 전후. 그러면 뭐 얼마나 솔직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대행하는 거에 있어서 자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대행하냐 내가 운영하냐 의미가 없다. 내가 광고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먼저 우선이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광고 대행을 맡긴다. 그래서 이쪽이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 광고를 매니지먼트 해줄 거냐 별 의미가 없다. 한 달에 그쪽에 얻는 수익이 기껏해봐야 100 내외인데 얼마만큼의 그 노력을 다해서 광고를 봐줄지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서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매니지먼트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를 내가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를 생각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분이죠. 네. 왜냐면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익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피드백 해주는 것들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 말대로 영상 우리가 최초의 베스트 모델은 에디 말대로 자체적인 운영도 하면서 대행도 맡기는 거. 그게 베스트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쪽에서 매니지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돼요. 야, 새로운 키워드를 더 발굴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키워드는 좀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자체 운영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어쨌든 대행하는 분들이 컨트롤을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니까 광고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손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쪽에서 많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딩 하는 것들, 비딩을, 이쪽 대행사분들은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이 많은 것들을 대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상품이 A, B, C, D가 있으면 우리는 A가 메인 주력 상품이다. 그러니까 A 쪽에 계속 광고를 주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그 피드백을 또 반영하는지도 살피고 내 피드백과 이분이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결합해서 효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서로 계속 노력을 해야지 대행을 맡기는 것만 해도 의미가 없고 내가 직접 하면 또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리하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 두 번째는 대행을 맡기더라도 대행사의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내가 정말 거의 손 안 대고 뭐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한 달에 최소한 광고비 한 3천에서 4천 써줘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대행사에서 알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막 계속 리포트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왜냐면 그만큼 고객의 규모가 되니까. 나로 인해 얻는 수익이 꽤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알아요.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은 대행사를 바꾼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대행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나쁘게 말하면 갑질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대행사들이 제대로 해주지 내가 갑질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 우리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에디그 질문 하실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번에 주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내 돈 쓰는 게 되게 대표로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경험치를 높이려면 역시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해서 경험치라는 게 해야지 오르는 거지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업무 프로세스는 다 똑같으니까 과감하게 집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